도병마사 볼게요. 구성은 제신과 추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제추. 도병마사가 제일 추워. 왜 도병마사가 제일 추워요? 이 잘 나갔던 도병마사는 고위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이 어떤 서리빨 같은 위계질서 때문에 추워서 막 완전 얼어붙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추워. 어우, 도병마사 제일 추워. 제일 춥죠. 그래서 제신은 중서문화성 어떻게 외웠죠, 저희? 중문화. 중의 문화생이면 재난을 당하는 것과 같다. 중문화생, 재난 이렇게 해서 제신과 낭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나오는 제신은 2급 이상의 고위관료죠. 자, 추밀 이건 뭐예요? 중추어는 중이 추하면 추한 승려라 부른다 해서 먼저 나오는 추가 추밀 2품 이상이죠. 그러니까 중추원과 중서문화성의 고위관직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신과 추밀이면. 그래서 고위관직들로 이루어져 있더니 제추, 제일 추워. 너나 고위 인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일 추워.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현종 때 제신 중서문화성의 고관이에요. 추밀 중추원의 고관이에요. 이렇게 고관들로 구성된 합자 회의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방문제를 논의한 임시기구였어요. 현종 때 거란이 침략을 해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고위직으로 구성된 임시기구였는데, 자, 충렬왕이면 어떤 때예요? 강화도에서 이제 몽고에 저항을 하다가 무신정부 망하고 이제 개경으로 다시 정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충렬왕이 이제 정책을 한번 펴야겠다. 정부로서 정부의 정책을 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에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도병마사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도평의사사로 이름 바꾸고 상설기구로 만들고 인원 확대하면서 기능도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평의사사나 도병마사는 조선시대 비변사와 굉장히 유사해요. 비변사도 처음에는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가 되고 최고기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도병마사도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가 됐다 최고기구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병마사가 조선 정종 때 의정부로 개칭이 되고 태종 때 가서 없어진다. 태종 때 없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은 자기 힘이 최고여야 되고 그 밖에 힘센 사람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센 기관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렸다. 식목도감은 의식과 법령을 제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식이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목도감은 의식, 법령 제정하는 곳 이렇게 생각해서 역할은 외우기가 쉽고요. 구성은 도병마사와 같습니다. 제신과 도병마사 제일 추워 제신과 추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모두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건 다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렇게 독자적인 건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의 구성원은 다 제신과 추밀이더라. 고려가 독자적으로 만든 기구니까 고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독자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로 구성을 한 거예요. 제신과 추밀로. 한림원 볼게요. 왕명교서. 왕의 명을 받아 적고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경연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림은 한이 글한이에요. 글자 한, 글자. 림은 수풀림. 글자가 수풀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왕이 엄청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명을 받아 적다 보니까 글이 막 넘쳐나요. 거기다 이제 외교문서까지 작성하려니까 글이 엄청나게 넘쳐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림원 글자가 넘쳐나는 곳. 왜? 말 많은 왕명을 받아 적고 그리고 외교문서까지 받아 적으니까 이제 말이 넘쳐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한림원의 기능을 조선시대 때는 예문관과 승문원 두 개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예문관에서는 왕명을 받아 적는 일은 예문관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면 돼요? 예문, 예의를 다한 문장. 왕이 말하는 걸 받아 적으니까 당연히 하늘 같은 왕이 말하는 거니까 예의를 다해서 문장 받아 적어야겠죠. 그래서 예문관은 예의를 다한 문장으로 썼다. 왕의 명령을 받아 적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문관은 왕명 받아 적는 곳. 그리고 외교문서 작성은 승문원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승문원은 어떻게 외우냐? 승문, 승이 이을승이에요. 우리 가업을 승계한다 할 때 이을승, 문이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를 잇는다. 두 나라 간에 서로 문자를 이어주는 게 그게 바로 외교잖아요. 외교는 서로 문자가 다른 두 나라 간에 문자를 이어주는 게 외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승문, 문자를 이어준다 해서 외교문서 작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림원의 역할은 조선시대에는 예문관과 승문원 두 개로 나뉘어져서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림원은 예문관과 승문원으로 조선시대에는 나뉘어지는구나. 이걸 외우시면 한림원이 예문관과 승문원으로 나뉘어지는구나. 이걸 아시면 한림원의 역할이 예문관, 왕명 받아 적던 곳, 승문원, 외교문서 작성하는 곳 이렇게 같이 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림원이 예문관과 승문원으로 조선시대에는 나뉘어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앞머리 글자를 이렇게 닦게요. 한림은 yes다 이거예요. 한림이 뭐냐? 한림 아시죠? 닭고기 만드는 회사. 이 닭고기 중에서
한림 닭고기 중에서 최고 등급의 최고 좋은 고기로만 구분해갖고 만든 브랜드가 한림이다. 이렇게 우리 그냥 가상으로 외워볼게요. 한림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림은 최고의 닭고기 브랜드 한림. 그러면 한림 닭고기 먹자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예스 최고 닭고기인데 예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한림 최고의 닭고기 한림 예스 이렇게 해서 한림은 예스다. 해서 한림어는 예문관과 승문원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조선시대 가면. 사천대 볼게요. 천문을 관측하는 곳이에요. 고려시대 사천대가 후기에는 서운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돼요. 자 보면 신라 때 첨성대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관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개 다 천문 관측하는 곳이다. 글자를 보면 첨성대, 별을 보는 곳이니까 맞고 사천대, 하늘천이에요. 하늘 보는 곳. 서운관, 구름 보는 관청. 관상감, 여기서 사는 모양상이에요. 모양을 보는 거예요. 무슨 모양? 하늘의 모양을 봐서 날씨, 천문을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천문 관측하는 곳이구나. 이걸 먼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흐름을 잡아야겠죠. 신라는 첨성대, 고려 전기는 사천대, 고려 후기가 되면 서운관, 조선은 관상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신라 첨성대는 선덕여왕 콜라병 몸매 때문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첨성대는 신라 때는 첨성대 이건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이 천문 관측하는 게 보는 장소 정도의 의미가밖에 없었어요. 첨성대가 이게 장소를 뜻하는 거죠. 대. 그래서 무대할 때의 대 생각하시면 이거는 별 보는 곳 첨성대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고려 전기도 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사천대, 하늘을 보는 곳, 대가 무대라고 생각하셔서 사천대, 이게 끝을 대로 끝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뒤로 가니까 어떻게 돼? 관측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날씨를 관측해야 농사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측이 중요해서 안 되겠다. 이건 보는 장소 정도 대의 의미가 아니고 관청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고려 후기가 되면은 사천대, 무대, 장소였던 거를 서운관, 관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고려 후기가 되면 관청으로 만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관상감이 이게 관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관상감이 되는구나. 그래서 초기 신라랑 고려 전기에는 그냥 보는 장소 정도의 의미에서 첨성대, 사천대 이랬다가 고려 후기부터는 관청으로 바뀌어서 서운관, 관상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고려시대는 그러면 초기에는 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사천대 그랬다가 후기가 가면 관청으로 바뀌면서 서운관 이렇게 바뀌고 같은 고려니까 첫 글자는 사, 서 비슷하죠. 그러니까 고려 후기가 관상감이 아니고 서운관인 건 고려 전기가 사천대, 사와 비슷한 게 서니까 서운관이 고려 후기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관상감은 조선시대다.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세요. 춘추관 볼게요. 역사를 편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춘추하면은 봄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봄과 가을이고 그래서 봄과 가을이 지나고 해서 가는 세월을 뜻해요. 세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는 건 역사 연상이 되겠죠. 역사라는 게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그래서 춘추에서 역사를 연상하셔도 되고 그리고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유학의 대가, 공자가 노나라 역사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춘추가 역사책이라는 이 역사책이 있고 춘추필법이라고 공자가 역사책을 썼는데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기록한 걸 춘추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가는 춘추필법을 따라서 써야 된다. 객관적인 역사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춘추필법에서 춘추가 역사를 연상하시면 춘추가는 역사 편찬하는 곳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 태의감 볼게요. 태의감은 왕실의 의학, 의료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가 있으니까 의료 담당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전의감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의료가 있으니까 의료 담당하는 곳. 근데 태의감이 고려, 전의감이 조선.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고려 때 태조가 있고 조선 때도 태조 이성계가 있죠. 고려 때는 태조 왕건이 있고. 그래서 고려 때는 처음에 태조 왕건의 의료 담당하는 곳이라서 태의감이라고 했어요. 태조 왕건의 의료를 담당하는 곳. 그러면 태조 왕건이니까 고려 때. 근데 문제는 조선 때 태조 이성계의 의료 담당하는 곳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태의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는 태조 왕건은 태조 나라 건국하는 면에 있어서는 하늘 같은 선배님이죠. 고려를 먼저 건국한 게 태조 왕건이니까. 그래서 태조 왕건의 의료를 담당하는 곳이 태의감이에요. 근데 감히 후배인 이성계가 태조계의 후배인 이성계가 태조 왕건이 썼던 태를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인 이성계는 그럼 저는 공손하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전의감으로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태조 왕건이시여 당신이 태의감으로 했으니 저는 전의감으로 하겠습니다. 공손하게 태조 왕건에게 공손하게 전의감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가
전의감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진짜로 태조 이성계 때 태의감을 전의감으로 고쳤는데 이성계가 전의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쳤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태조 이성계는 태조 왕건에겐 후배니까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전의감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조선시대는 전의감이 됐다. 자, 통문관은 이제 외국어 교육과 통역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통문, 문자를 통하게 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이랑 통역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전중성은 왕실의 친족, 족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할만 외우면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전이 전해져 오는 위로부터 선대, 위로부터 전해져 오는 중이 중요 인맥, 위로부터 전해져 오는 중요 인맥을 적어놓은 게 족보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전해져 오는 중요 인맥 이렇게 생각하셔서 전중을 위로부터 전해져 오는 중요 인맥을 담당하는 곳 이렇게 해서 족보 담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금까지 중앙제도 암기를 했는데요. 먼저 일단 외워야 되는 건 역할과 구성이에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리고 역할,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려와 조선을 비교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좀 까다로워서 암기법이 많아졌는데 한번 잡아놓으시면 조선 때도 좀 편하니까 이참에 하실 때 하시면 좋습니다.